금리 인하 하나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결정된다 안 된다? 아니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성격 하나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해요? 능력 하나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간다는지 또 금리가 떨어지니까 아니 왜 하나만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얘기를 하냐고. 나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 적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 앞으로 금리가 내릴 것이기 때문에 집값이 다시 폭등할 것이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면 제가 반대로 질문을 드려볼게요. 자,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올라간다. 언뜻 보면 이해가 되죠. 그럼 반대,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 내리겠네요? 그것도 맞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근데 금리가 올라갈 때는 또 오르는 대로 집값이 올라가고, 금리가 내려가면 또 집값이 올라간다고 하고, 그럼 도대체 뭐예요? 집값하고 금리하고 이게 상관관계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상관관계가 있으려면은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올라가는 게 맞다라면 금리가 올라가면 집값이 내리는 게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런데 너무나도 단순하게 공급이 작으면 올라가고 금리가 떨어지면 집값이 올라가. 언뜻 봐서는 맞지만 꽝꽝꽝. 완전 틀리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제가 팩트로, 데이터로 제가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주택담보대출 금리 차트입니다. 자, 금리가 2005년에 바닥을 찍고 금리가 언제까지 올라갔냐면 2008년 10월달까지 금리가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럼 금리가 올라가면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겠네요? 떨어졌나요, 이때? 올랐잖아요. 이때 올랐잖아요. 이때 계속 폭등했습니다, 이때. 금리 올랐을 때. 자, 반대로 금리가 2008년 10월달에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거의 8% 고점 찍고 계속 떨어졌죠? 출렁출렁하면서 계속 떨어졌죠? 그럼 집값이 계속 올랐어야 됐겠네요? 맞죠? 그분들 논리대로라면은. 자, 그런데 2008년 요때 2009년에 잠깐 반등 나오고 금리 계속 떨어졌는데 서울 아파트 가격은 어떻게 됐어요? 계속 떨어졌죠. 계속 떨어졌습니다. 이거 제가 팩트로 좀 보여드릴게요. 2008년 11월 달부터 2013년 12월 달까지 거의 한 5년을 제가 했습니다. 자, 가장 많이 오른 곳이 어디예요? 세종입니다. KB 부동산 데이터 월간 데이터 통계 기준이고요. 49% 올랐습니다. 충북, 경남, 광주 다 올랐죠. 네, 이걸 보면은 뭐예요? 금리 인하가 호재네. 왜? 다 올랐으니까. 아직 내린데 한 군데도 못 봤죠? 조금 더 내려볼게요. 강남 11개구, 서울, 경기, 강북, 인천. 여기는 어떻게 됐어요? 다 떨어졌죠. 수도권은 다 떨어지고 지방만 다 올랐어요. 금리가 반토막 나는 시기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금리 인하 하나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결정된다 안 된다? 저는 제가 진짜 그분들하고 제가 끝장 토론이라도 제가 한번 해보고 싶은데, 아니 우리가 사람을 판단할 때 성격 하나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해요? 능력 하나 가지고 그 사람 판단해요? 아니잖아요. 근데 왜 공급이 부족해서 올라간다는지 또 금리가 떨어지니까 아니 왜 하나만 가지고 계속 올라가는 얘기를 하냐고. 그리고 이런 분들의 특징이 뭐냐? 나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치고 아파트 가격이 떨어진다는 얘기를 한 적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아요. 단 한 번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항상 부동산은 이래도 올라가고 저래도 올라가고. 아니 그러면 도대체 그런 분들 왜 필요한 거예요? 아니 필요가 없잖아요. 계속 올라가는데 필요가 없지. 아니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이게 저는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게 제가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제가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제가 그냥 한 사람이 아니라 저는 데이터에 기반해 다 데이터를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근데 그냥 나와서 입만 가지고 떠들면서 무슨 공급이 부족하니 뭐 그런 얘기 하다가 22년에 폭락 맞은 거 아니에요. 지금 22년 6월달 7월달까지도 공급 부족하다고 다 폭등 나온다. 전세가 폭등, 매매가 폭등. 근데 어떻게 됐어요? 폭락했잖아요. 에? 요즘 뭐 정부가 인위적으로 만든 정책 때문에 약간 또 올라가니까 이걸 가지고 또 나와서 또 그렇게 하고 싶으세요 진짜? 예? 진짜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좀 데이터를 좀 제대로 좀 보시고 공부도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판단을 할 때
성격도 보고 능력도 보고 체력도 보고 골고루 좀 보면서 그 사람을 판단해야지. 정말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계속 그렇게 지금도 가계부채 때문에 너무나도 심각한데 대한민국 전체 부의 지금 80%가 부동산이잖아 거의. 아니 그러면 이분들 말씀대로라면 90%, 100%가 돼야 되겠네? 그래야 행복한 세상이 옵니까? 아니에요. 뭐든지 너무 극단적인 건 위험합니다. 이미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런 나라는. 얼마나 지금 위태위태한 상황인데 여기서 계속 나와서 펌프질을 해요. 왜? 아니 본인이나 사세요. 본인이나 진짜. 예? 아 진짜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파서 제가 이런 얘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예. 공급 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것도 제대로 모르는 거죠. 이것도 제가 데이터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그분들이 보시는 건 뭐냐? 이거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자, 공급 부족 얘기 언제부터 나왔죠? 2020년, 21년부터 계속 전문가들 공급 부족, 공급 부족, 공급 부족, 공급 부족. 아니, 왜 그러세요, 도대체? 예? 아니, 뭐,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야 뭐가 생기나? 예? 아니, 진짜. 아니, 제가 궁금해서 그래요. 자, 보세요. 자, 24년, 25년. 25년이 24년보다 입주 물량이 많아요, 적어요. 25년이 더 많습니다. 24년보다 많아요, 서울이. 언제부터 작아요? 26년부터 작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진짜 공급이 없어 보이죠? 요거는 뭐냐면, 이거는 확정 물량이에요. 공급이 입주 날짜가 확정돼. 자, 그런데 우리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 있잖아요. 그래서 착공이나 분양 단계에 있는 것들, 그 다음에 이주나 철거 단계에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합해서 봐야 됩니다. 근데 이런 데이터를 그분들은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리치고에서는 이렇게 그냥 누르면 딱 나오지만 이 뒤에 이거를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개발자와 수고가 들어가는지를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자, 이걸 보세요. 자, 공급이 작나요? 네, 작아요. 언제? 26년. 근데 27년과 28년 다시 증가합니다. 다시 증가하죠? 물론 이주 및 철거 단계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파트로 되지는 않겠죠. 이 중에 일부는 아닌 것들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우려하듯이 공급이 그렇게 작지 않고요. 자, 이거를 서울은 또 서울만 보면 안 돼요. 수도권을 같이 봐야 됩니다. 자, 이거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공급이 이렇게 많아졌다, 줄어들었다, 많아졌다, 줄어들었다를 반복합니다. 자, 그리고 수도권 전체로 보니까 공급이 작았던 때가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이죠. 이때 공급 작죠? 자, 그러면 이때도 신문기사 찾아보세요. 소위 부동산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사를 썼는지. 이때 뭐라 그랬어요? 공급 부족하다. 수도권 폭등. 올라간다. 근데 이때 올라갔어요? 아니에요. 11년, 12년, 13년 계속 안 좋았습니다. 자, 그럼 왜 이렇게 공급이 줄어들고 많아지는 이 원리를 아셔야 돼요. 원리를.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큰 충격파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부동산 건설사들이나 시행사들이 문제가 생겨야 안 생겨요? 문제 생기죠. 그리고 사업 진행을 제대로 해요, 못해요? 못해요. 그래서 문제가 터지고 나서 3년 정도 후부터 공급이 확 줄어듭니다. 자, 보세요. 2008년에 금융위기 터졌죠. 3년 뒤면 언제예요? 2011년. 그래서 2011년부터 공급이 줄어들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공급이 줄어들었지만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기 때문에 이때도 가격이 내려갔어요. 자, 반대로 2016년부터 17년, 18년 공급이 계속 많아졌죠. 왜?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니까. 호황이니까 건설사들이 막 때려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급이 많아졌고, 그래서 2017년, 18년, 19년에 어떤 말들이 많았죠? 어떤 신문기사 많았어요? 부동산 전문가 80% 이상이 수도권 아파트 못 올라간다고 얘기했죠. 왜? 공급 폭탄 때문에. 근데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일부 역전세 난 거 빼놓고요. 매매가 다 올랐습니다. 자, 그럼 공급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틀리잖아요. 근데 왜 맨날 방송에 나와서 앵무새처럼 공급 부족, 금리 인하 얘기하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의 불안 심리를 부추기고 그러냐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의도가 있지 않으면 저는 아니 명확하잖아, 이게. 제가 얘기한 것 중에 틀린 거 있나요? 자, 그리고
최근에는 언제 문제가 터졌죠? 2022년에 문제가 터졌죠. 22년에 폭 나왔잖아요. 하반기에. 그러니까 3년 뒤면 얼마예요? 25년, 내년부터. 그래서 내년부터 공급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런데 25년의 물량이 이때보다 적어요? 많아요? 많아. 많잖아요. 2011년에 10만 3천 세대. 지금은 11만 7천 세대잖아요, 내년에. 작지 않아요. 언제가 작아요? 26년만 작습니다. 근데 27년은 어때요? 다시 많아져. 28년에도 다시 많아져. 자, 그러면 공급 부족은 뭐예요? 26년에는 확실하게 공급 부족하네. 하지만 그 이유는 아니다라는. 근데 많은 분들이 뭐만 보는 거예요? 확장만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만 보니까 어때요? 계속 줄어드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저는 현재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의 문제가 뭐냐면은, 가격 통계나 입주 물량, 그 다음에, 실제로 정확한 데이터가 아닌 미분양 물량, 이런 데이터들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장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왜? 그분들은 그 데이터 말고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알고 제가 리치고 팀에서 이런 데이터들을 다 만든 거잖아요. 왜? 내가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느냐에 따라서 내 전망과 이런 게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냥 공공 데이터만 취합해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데이터를 보니 시장을 제대로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맨날 공급 부족이지. 아니, 확정 물량만 보면요. 계속 차트가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계속 공급 부족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제발 일반인이라면 제가 몰라도 아무 얘기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소위 이렇게 카메라 앞에 나와가지고 전문가라고 뭐 10년, 20년, 30년 전문가라고 하시는 분들이 내가 보고 있는 데이터가 이게 시장을 제대로 보고 있는 데이터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런 걸 가지고 나와서 얘기 떠들면서 사람들의 불안심이 부추기고 이를 통해서 부동산 쪽으로만 계속 돈이 몰리게 하는 이 현상이 이게 맞냐라는 거죠. 우리가 같이 고민을 좀 해보자라는 거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대한민국 너무 이렇게 부동산 쪽으로 과도하게 치우치면요, 진짜 큰일 날 수 있습니다. 제발 대한민국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같이 이런 것들 같이 좀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리밸런싱으로 정부에서 부동산 자산의 일정 수준 가격 하락을 용인했을 때 한국 경제 상황이 힘들어질 수도 있을까요? 힘들 수 있죠. 근데 시장의 흐름에 내버려 두면은 그때는 힘들지 몰라도 그 힘든 거를 금방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렇잖아요. 근데 힘든 거를 계속 뒤로 뭐 하는 거예요? 폭탄을 계속 돌리는 겁니다. 근데 이 폭탄이 커져요, 안 커져요? 폭탄이 계속 커집니다. 근데 폭탄이 언제 터져요? 외부 충격파가 왔을 때 터질 가능성이 아주 높다랍니다. 그리고 그게 이제 거의 다 왔어요. 이제 2025년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경제 지금 엉망이잖아요, 지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부가 할 일은 이거예요. 뭐냐? 정부는요, 공급만 잘 통제하면 돼요. 데이터에 기반해서 이 지역은 데이터가 이만저만하고 요만저만 하니까 이 정도가 적정 공급 물량이겠다. 이거를 정부가 딱 손에 쥐고 통제를 하고 있어야 돼요. 공급 물량을 데이터에 기반해서. 그래야 뭐예요? 일단 공급 사이드가 안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시장이 좀 좋을 때는 조금 공급 물량을 레인지가 있다면 상단 값에 맞춰 공급을 조금 더 해주고. 왜? 그래야 올라갈 때 조금 덜 올라갈 테니까. 그리고 내려갈 때도 충격이 덜하게 그때는 공급을 조금 적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야 충격파가 덜하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인천과 대구 같은 공급 폭탄 문제가 생기면서 아파트가까지 한때는 50%까지 폭락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두 번째는 너무 과도한 투기를 막아야 되니까 세금 문제를 잘 통제를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세금과 그 다음에 공급만 잘 통제를 하면은 그러면 저는 정부가 할 일은 다 했다. 근데 자꾸 정부가 이거를 막 쥐락펴락 하려고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꾸 부작용만 커지고 나라 경제가 계속 이상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얘기가 마침 나왔으니까 제가 말씀을 좀 더 드리면, 자, 원래 전세 대출이 없었죠. 전세 대출 없었어요. 자, 근데 전세 대출이 생겼고 2010년대 초반에 그리고 이걸 보증보험까지 해줬어. 자, 그럼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전세 대출을 해주니까 원래는 내가 1억밖에 없어. 근데 대출을 해주니까 2억, 3억짜리 전세에 살아. 그러니까 전세에 대한 수요가 몰리면서 전세가가 올라가요, 안 올라가요? 전세가가 올라가.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이걸 매매 가격을 밀어 올려요, 안 밀어 올려요? 밀어 올려. 근데 보증까지 해줘. 야,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이 전체 자산에서 과도하게 지금 올라간 겁니다. 거기에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터졌고, 처음에는 좋은 취지를 했죠. 근데 이게 진짜 나라를 위해 좋은 거예요? 그분들한테 좋은 거예요? 이런 정책들 때문에 지금 가계부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커진 나라, 그 다음에 부동산 빚이 가장 커진 나라 된 거 아닙니까? 좋은 의도로 시작했지만 이게 좋은 아니에요. 이런 억지로 그냥 떠먹여주기 시기에 도와주는 이런 정책 하지 마셔야 됩니다. 진짜. 세금하고 공급만 통제하면 돼요. 나머지는 시장 원리해야, 그래야 우리가 밸런스 있게 가는 거지. 이렇게 해놨다가 계속 부실만 키워놓고 지금 자칫 잘못하다 이게 이 엄청난 폭탄이 지금 터질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대가는 뭐예요? 온 국민이 다 치러야 되는 겁니다, 지금. 예. 그렇기 때문에 정책을 우리 펼치시는 당국자분들은 반드시 당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정책이 어떤 후유증을 가져올지를 꼭 좀 판단하시고 좀 정책을 펼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